안녕하세요. 편샘에 이어있는 한국사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전성기의 판단 기준은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강을 점유하면 얻는 이득 때문입니다. 첫 번째, 넓은 농용지가 확보됩니다. 두 번째, 중국과 연결되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삼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국의 한강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즉 한강을 점유한다는 소리는 다른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점유한다는 소리는 전성기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즉 전성기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한강이란 이유입니다. 국가별 한강 점유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4세기 때 근처고항이 한강을 점유했었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교토대왕과 장수왕 때 한강을 점유했습니다. 신라는 6세기 때 진흥왕 때 한강을 점유했습니다. 이 점유 시기하고 각국의 전성기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점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의 전성기는 그렇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정치 체제와 불교의 도입입니다. 백제는 3세기 때 고유왕 때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고구려는 4세기 때 소수림왕 때 율령을 판포합니다. 신라는 6세기 때 법흥왕 때 율령을 판포합니다. 불교의 도입은 백제는 3세기 때 침류왕 때 불교를 도입합니다. 고구려는 4세기 때 소수림왕 때 불교를 도입합니다. 신라는 6세기 때 법흥왕 때 불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 글씨로 쓴 왕들의 이름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들이 전성기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제가 정치 체제와 불교의 도입이라 했습니다. 소수림왕은 전성기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즉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4세기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법흥왕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기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두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불교가 도입하는 것이 전성기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왕권을 신성화를 하였습니다. 둘째, 불교라는 것은 사상의 통합의 목적입니다. 즉 다른 부족 간의 사상 통합에 유리했다는 소리죠. 다른 부족 간의 사상 통합에 유리했다는 소리는 즉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셋째, 국제 질서의 편입에 유리했습니다. 넷째,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국이 불교를 도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에 대한 강의 내용인 전성기의 판단 기준이 왜 한강인가 하는 내용과 전성기의 전제 조건인 정치 체제 도입과 불교 도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삼국시대, 삼국의 건국부터 4세기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삼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국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각 국가별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근거지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유민과 한강 유역 세력이 연합하여 건국을 하게 됩니다. 신라는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로국은 그냥 국가가 아닙니다. 사로국은 이주민과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의 연합 세력입니다. 삼국시대의 국가별 왕의 계승 제도 확립 과정입니다.
왕위 계승 제도를 확립한다는 소리는 즉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라는 박석 김씨의 왕위 세습에서 김씨 세습으로 뇌물 마립간 때 바뀌게 됩니다. 즉 고국천왕과 뇌물 마립간 때 왕권이 강화된다는 소리겠죠. 삼국시대의 국가별 체제 정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백제는 3세기의 고유왕은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관복 색깔을 지정합니다.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목지국의 병합을 통해서 한반도의 중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때 소수리방이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신라는 4세기 말 내무랑 때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씨 왕위 세습을 확립합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의 침묵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삼국이 국가별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야의 성립, 변한 지역의 여러 가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맹체를 구축했죠. 그 연맹체의 맹주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그럼 왜 금강가야가 연맹체의 맹주였을까요? 첫 번째, 풍부한 처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 하류의 해상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낙남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됩니다. 낙랑이 소멸되게 되죠. 그 이후에 선제 문물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가야의 연맹의 주도권이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 때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국원왕 때 고구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연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이 되고요.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소수리망은 체제 정비를 통해서 고구려를 안정화시킵니다. 소수리망은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체제 정비를 통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소수리망의 노력으로 고구려는 안정화를 차지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교토대왕 장수왕 그런 유명한 왕도 알아야겠지만 그들의 밑바탕을 깔아준 이 소수리망 같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는 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리망의 노력 덕분에 고구려가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광교토대왕은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합니다. 단순히 왜구 격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포함한 만주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함을 통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가 왜 중요하냐? 황제 국가를 천명하는 것이 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중국과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제 국가를 칭한다고 왜 중국과 전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동아시아의 천하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의 대왕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천하의 주인은 하나라는 소리죠.
황제국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여러 개의 황제국이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을 표방하는 순간 다른 황제국의 제거 대상이 되거나 상대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구려와 수당은 나라 운명을 건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천하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고구려가 황제 국가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황제라는 호칭 대신에 태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는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황제국이란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나중에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동아시아의 천하관은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 왕이 있습니다. 황제는 왕에게 책봉과 하살합니다. 뭐랬죠? 황제는 책봉과 하살하게 되죠. 황제는 왕에게 책봉과 하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은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거와 같이 황제와 왕 사이에는 책봉과 하사,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상하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지배 구조인 것입니다. 4세기 때 신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랑 때 신라가 위기가 옵니다. 가야와 외의 연합군의 침공에 의해서 신라는 멸망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신라는 보존하게 되죠. 어떻게?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비록 왜구를 물리치게 됐지만 그 이후에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라한테는 좀 굴욕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이 고구려의 간섭이 오히려 신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구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리죠. 즉 신라가 선진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라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세기 상황, 건국에서 4세기 상황까지의 삼국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의 건국과 왕의 계승 문제. 고구려는 건국 주체가 준홍이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계통인 유민과 한강 유역 세력이었습니다. 신라는 사로국이었습니다. 사로국이 어떤 나라냐? 이주민과 경주 지역 토착 세력의 연합국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왕의 계승을 확립.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됐다고 했죠. 신라는 뇌물마리간 때 박석 김씨의 순환세습에서 김씨세습으로 단일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국천왕과 뇌물마리간은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삼국시대의 국가별 체제 정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3세기 때 고유왕이 관등제 정비, 관복, 색깔 지정, 목지국의 병합함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4세기 때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게 되죠. 신라는 4세기 말 내무랑 때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씨 왕의 세습을 확립합니다. 마리간이란 칭호를 사용해서 왕권을 더 강화합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의 침입을 격차하게 됩니다. 이런 덕분에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금강가야와 가야 이야기. 가야의 성립은 변환 지역의 여러 개의 가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들은 연맹체를 구성했습니다. 연맹체의 맹주는 바로 금강가였습니다.
금강가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풍부한 철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낙동강 하류의 해상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금강가야는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랑이 소멸됨을 통해서 선진 문물의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가야 연맹의 수도권이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위기, 체제 정비, 그리고 전성기의 시작. 고구려의 위기는 고국원왕 때 찾아옵니다. 고국원왕은 전연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또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소수리망이 가장 거기서 부각을 나타내는데요. 소수리망은 체제 정비를 통해서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소수리망은 사상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안정화하고 오히려 전성기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발판을 통해서 광개토대왕이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영토 확장 부분입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합니다.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여설모라 요동을 포함한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구려는 대제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그 자신감 표출로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황제국인 것을 표방하게 된다는 소리죠. 신라 위기와 발전 발판. 신라 위기는 내무랑 때 찾아옵니다. 가야와 외 연합군의 침공에 의해서 신라는 멸망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신라는 보존하게 되죠. 왜?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주요합니다. 고구려의 정치 간섭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천재 문명을 받아들일 기회를 마련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라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4세기 건국부터 4세기까지의 삼국의 모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나 옵니다. 고구려나 신라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위기를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와 신라처럼 위기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되죠.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 기반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발전을 더 공고히 하길 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